콘스탄티노플 후기 48년. 황금문 뒤에 있는 황궁에서 의사들이 티리안 퍼플로 장식된 침대 주위에 모여 있어. 그 색깔은 금보다 더 귀하고 황제들만 입을 수 있는 색이야. 그 침대에서 죽어가는 여자는 한때 무대에서 알몸으로 공연하면서 거위들이 그녀의 다리 사이에서 곡식을 쪼아먹게 했어. 이제 그녀는 알려진 세계의 반을 통치하는 왕관을 쓰고 있어. 황후 터도라는 마지막으로 눈을 떠. 그녀의 남편 유스티니아누스가 옆에서 울고 있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가 슬픔에 빠진 배우자가 된 거지. 신하들은 머리를 숙여. 사제들은 기도를 읊조려. 하지만 그녀를 옷 입히고 방을 청소하고 궁전 문이 닫히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하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아. 그들은 큰 소리로 말하면 제국을 파괴할 비밀을 알아. 왜냐하면 콘스탄티노플의 터도라는 완전히 다른 세 가지 삶을 살았으니까. 대중은 교회를 짓고 여자들을 보호하는 경건한 황후를 봤어. 궁정은 눈 깜짝할 사이에 수천 명을 학살하라고 명령하는 정치 천재를 알았지. 하지만 하인들 첩자들, 그녀의 사적 방에 자정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다른 걸 알았어. 이건 곰 지키는 사람의 딸이 콘스탄티노플의 매춘굴에서 말할 수 없는 행위를 하다가 비잔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자가 된 이야기야. 그녀가 황제와 결혼하기 위해 특별히 법을 바꾼 방법. 그녀가 제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남자와 결혼하면서도 비밀 연인 네트워크를 유지한 방법. 그리고 그녀가 현대 스캔들을 하찮게 보이게 할 삶을 살았는데도 정교회에서 성인으로 죽은 방법. 그녀의 시신을 장례 준비하는 하인들은 충실한 아내에게 있어서는 안 될 피부 자국을 발견해. 그녀의 방에 숨겨진 물건들이 수십 년 동안 속삭여진 소문을 확인시켜주지. 그들은 왕궁 역사가 비인간적이라고 불렀던 식욕을 드러내는 서신을 발견해. 하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왜냐하면 죽어서도 터도라는 콘스탄티노플에서 가장 위험한 여자로 남아있으니까. 당신이 이제 들을 내용은 세 가지 출처에서 나와. 첫째, 터도라를 괘씸한 죄인에서 의로운 황후로 그리는 공식 역사. 둘째, 은밀한 방에서 쓰여져 수세기 동안 묻혀있던 프로코피우스의 비밀 역사로 학자들이 여전히 가능할 수 있는지 논쟁할 만큼 충격적인 혐의를 담고 있어. 셋째, 궁전 자체에서 최근 발굴된 고고학적 증거로 비밀 역사가 현실을 과소평가했을 수 있음을 시사해. 공정한 경고야. 이건 그냥 고대 스캔들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거리에서 왕좌로 올라가기 위해 자신의 성을 무기화한 여자의 이야기야. 그녀가 몸을 정치 도구로 사용하면서 기독교 덕목의 공적 가면을 유지한 방법. 그녀가 궁전 자체에 건축적 개조를 요구할 만큼 식욕을 만족시킨 방법. 터도라의 동시대인들이 믿는다면 그녀는 성적 금기를 그냥 깨뜨린 게 아니야. 그녀는 비잔틴 법이 그녀의 존재를 수용하기 위해 다시 쓰여야 할 정도로 완전히 부셔버렸어. 500년 콘스탄티노플의 히포드롬 지하에서 곰 지키는 사람의 딸이 그녀의 몸이 유일한 화폐라는 걸 깨닫게 돼. 권력과 부패의 이 잊힌 이야기들로 깊이 파고들기 전에 역사 속 숨겨진 진실을 배우는 걸 좋아한다면 좋아요, 버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이런 콘텐츠 더 보려면. 그리고 아래에 댓글로 어디서 듣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우리가 세계 각지에서 함께 이 고대 이야기를 탐험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시간과 공간을 넘어 과거에 대한 공유된 호기심으로 연결된 거지. 작은 터도라는 아버지가 죽는 걸 봐. 내일 히포드롬 경주를 위해 훈련하던 곰 때문에가 아니라 더 어이없는 이유로 긁힌 상처가 폐혈증이 돼서 피가 썩어 죽는 거야. 오부백기 5년이야. 그녀는 아마 5살쯤 됐을 거야. 그리고 그녀의 세계는 비잔티움에서 가장 위대한 여배우나 가장 위대한 황후로 변신시킬 방식으로 무너지려 해.
아마 둘 다일 수도 있지. 그녀 어머니의 해결책은 절박함이 사람들을 실용적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실용적이야. 장례식 일주일 안에 그녀는 터도라와 자매들을 히포드롬으로 데리고 가서 보호를 제공할 파벌에게 제안해. 아버지를 고용했던 그린스 파벌은 공개적으로 거절해. 경쟁 파벌인 블루스는 그린스에 대한 모욕으로 그들을 받아들여. 이 순간 10살 미만 세 소녀의 공개적 굴욕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비잔틴 역사에 메아리 칠 거야. 12살이 되자 터도라는 극장에서 공연해. 6세기 콘스탄티노플에서 극장은 기본적으로 의상 입은 합법화된 매춘과 같아. 법이 여배우를 매춘부로 분류하니까 구분이 없어. 춤추고 벗고 돈 내는 사람 누구든 서비스하지. 공연은 무대에서 일어나. 서비스는 극장 뒤 사적 방에서. 때로는 공연이 예술로 분류되지 않았다면 불법일 행위를 지켜보려 돈 내는 관객을 위해 공연이 서비스가 돼. 프로코피우스는 수십 년 후 비밀 역사에서 젊은 터도라의 전문 분야를 직접 목격하거나 목격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듯한 임상적 세부사항으로 묘사해. 그녀는 사타구니 주위에 리본만 두른 채 알몸으로 무대에 누워있어. 완전 누드는 기술적으로 불법이었으니까. 하인들이 그녀의 몸에 보리 알갱이를 뿌리면 훈련된 거위들이 그녀의 가슴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가며 알갱이를 쪼아 먹지. 그녀는 관중을 위해 엑스타시를 연기해. 하지만 이걸 고대 포르노 이상으로 만드는 건 터도라가 콘스탄티노플의 권력에 대해 근본적인 걸 이해했다는 거야. 그녀가 자신을 모욕하는 걸 보는 남자들은 상원의원, 상인, 미래 황제들이었어. 그들은 욕망, 약점, 비밀을 드러내고 있었지. 그들이 그녀를 소비한다고 생각하는 동안 그녀는 그들을 카탈로그화하고 있었어. 모든 패티시는 정보였어. 모든 요청은 지렛대였어. 모든 사적 세션은 그녀가 나중에 현금화할 비밀 은행 예금이었지. 동시대 기록들, 심지어 적대적인 것들조차 특정 세부사항에 동의해. 터도라는 비범한 지능, 얼굴과 대화에 대한 사진 같은 기억력, 그리고 어떤 남자든 방 안에서 유일한 사람처럼 느끼게 하는 능력을 가졌어. 그녀는 여러 언어를 유창하게 말했어. 호모와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할 수 있었어. 옷 벗으면서 돈 버는 동안 주교들과 토론할 만큼 신학을 잘 이해했지. 그녀 일의 물류는 수학적으로 어마어마해. 한 기록은 그녀가 한밤에 30명의 남자를 서비스한 후 그녀에게는 3개의 구멍밖에 없다고 불평했다고 해. 다른 기록은 그녀가 전체 군대를 지치게 할 수 있는지 경쟁을 조직했다고 묘사해. 이 숫자들은 아마 과장됐겠지만 반만이라도 정상 인간 능력을 초월하는 육체적 인내력을 나타내. 16살이 되자 그녀는 일반 극장에서 초부 유층의 사적 파티로 졸업했어. 이건 그냥 오르기였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콘스탄티노플의 그림자 정부가 진짜 사업을 하는 네트워킹 이벤트였지. 무역 거래는 알몸 위에서 협상됐어. 정치 동맹은 공유된 여자들로 봉인됐어. 터도라는 이 협상들에 그냥 있지 않았어. 모든 세부 사항을 외우고 있었지. 여배우에서 궁정인으로의 변신은 전략적 클라이언트 선택으로 일어났어. 그녀는 돈만 있는 사람들 대신 실제 권력을 가진 남자들을 식별했어. 그녀는 그들의 아내들과 관계를 키워 정부이자 신뢰자로서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어. 그녀는 어떤 상원의원이 뇌물을 받는지, 어떤 장군이 소년을 선호하는지, 어떤 주교가 매충우를 방문하는지 배웠어. 정보가 그녀의 진짜 화폐가 됐지. 그녀의 첫 주요 관계는 북아프리카 펜타폴리스 총독인 헤세볼루스와였어. 그녀는 그를 공식 정부로 데려가게 설득해 콘스탄티노플의 극장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처럼 보이는 걸로 갔어. 관계는 4년 지속됐지만 그는 그녀를
알렉산드리아에 버려두고 무일푼으로 수천 마일 떨어진 집에서. 그녀 위치에 있는 대부분의 여자들은 매춘으로 돌아가거나 죽었을 거야. 터도라는 예상치 못한 걸 했어. 그녀는 기독교 신학자들과 공부하며 알렉산드리아에서 1년을 보냈어. 종교를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가 제국의 지배적 권력 구조가 되고 있다는 걸 인식했으니까. 그녀는 모노피시트 교리를 배웠어. 나중에 그녀의 정치적 동맹을 정의할 기독교 분파야. 그녀는 성경을 외웠어. 강력한 주교들과 관계를 키웠어. 그녀는 타락한 여자에서 회개한 죄인으로 자신을 변신시켰어. 나중에 매우 귀중할 서사야. 콘스탄티노플로의 귀환 여정은 그녀를 안티오크로 데려갔어. 거기서 유스티니아누스를 처음 만났을 수 있지만 기록들은 다르지. 확실한 건 522년에 그녀가 콘스탄티노플로 돌아왔고 더 이상 극장에서 공연하지 않았지만 양모 방적과 강력한 남자들과의 전략적 관계에 의심스러운 조합으로 자신을 유지했다는 거야. 양모 방적은 왕고거법이었어. 모두 알았지. 하지만 그녀의 다음 움직임에 필요한 존경스러움의 배니어를 제공했어. 그녀의 여행 동안 터돌에게 무언가 변했어. 콘스탄티노플로 돌아온 여자는 헤세볼루스와 떠났던 소녀와 같지 않았어. 그녀는 제국의 권력 구조를 내부에서 봤어. 섹스가 영향력의 복잡한 경제에서 하나의 화폐일 뿐이라는 걸 이해했어. 그녀는 장기 계획을 세웠어. 누구든 알았다면 미쳤다고 여겼을 거야. 그녀는 황실 가족과 결혼할 거였어. 유스티니아누스는 터도라를 처음으로 그가 참석하지 말았어야 할 모임에서, 그가 알지 말았어야 할 집에서 봤어. 522년이야. 그는 9살이었고 황제 유스틴의 양자였고 평판상 금욕적이었고 신학과 법에 집착했어. 그녀는 22살이었고 공식적으로 양모 방적공이었어. 비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콘스탄티노플에서 가장 위험한 여자야. 그 방에서 일어난 일이 서구 문명의 과정을 바꿨지만 기록들은 사랑에 빠진 첫눈인가, 역사상 가장 계산된 유혹인가로 다르지.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어. 터도라는 그녀의 극장 시절에 빚진 중개인들을 통해 지거유예 동안 일을 조율했어. 그녀는 유스티니아누스의 일상, 관심사, 약점을 알았어. 그가 밤새 신학 논문을 읽는다는 걸 알았어. 아내도 알려진 정보도 가져본 적 없다는 걸 알았어. 그가 똑똑하고 야심차고 그녀 같은 여자에 완전히 경험이 없다는 걸 알았어. 표준 서사는 유스티니아누스가 즉시 사랑에 빠졌다고 해. 하지만 프로코피우스는 다른 버전을 제안해. 그는 터도라가 파르마케이아를 사용했다고 주장해. 약물 마법 또는 매충을에서 배운 기술로 어떤 남자든 집착하게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녀는 자신을 정확히 제시하는 방법을 알았을 거야. 신학을 논의할 만큼 똑똑하고 그의 보호 본능을 유발할 만큼 취약하고 그의 금욕적 방어를 압도할 만큼 아름다워. 몇 주 안에 유스티니아누스는 그녀를 지속적으로 방문했어. 몇 달 안에 결혼에 대해 말했어. 이건 정부를 거의 무너뜨릴 위기를 만들었어. 로마 법은 상원의원이 여배우와 결혼하는 걸 명시적으로 금지했어. 전 여배우가 아니야. 여배우라면 법의 눈에 여배우야. 오염은 영구적, 유전적, 법적으로 지울 수 없어. 유스티니아누스의 터도라와 결혼하려는 욕망은 그냥 스캔들러스가 아니야. 법적으로 불가능했어. 황후 으페미아, 유스틴의 아내이자 유스티니아누스의 양어머니는 가족 명예를 보호하는 분노로 결합을 막았어. 그녀는 터도라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어. 모두 알았지. 거위와 공연했던 여자. 한밤에 30명의 남자를 지치게 했던 여자. 그녀가 유스티니아누스와 결혼할 때 그녀를라고 불렀던 여자. 이 생물이 으페미아가 숨쉬는 동안 황실 보라색을 입지 않을 거야. 그래서
터도라는 기다렸어. 그녀는 유스티니아누스와 관계를 유지했지만 요구하지 않았어. 그녀는 자신을 구시대적 법과 불공정한 편견의 희생자로 위치지었어. 그녀는 궁정 여자들 사이에서 동맹을 키웠어. 많은 이들이 복잡한 과거를 가졌으니까. 그녀는 교회에 매우 공개적으로 기부했어. 모두가 그녀가 기도하는 걸 볼 수 있는 예배에 참석했어. 그녀는 과거의 욕망을 연기했던 것처럼 구원을 연기했어. 으페미아는 524년에 죽었어. 1년 안에 유스티니아누스는 삼촌을 설득해 법을 바꿨어. 새로운 법은 게시만 여배우가 상원 계급과 결혼할 수 있게 특별히 쓰여졌어. 누구도 속이지 않았어. 모두 이 법이 하나의 수혜자, 터도라를 위한 거라는 걸 알았어. 제국의 법전이 전 매춘부를 위해 다시 쓰이고 있었어. 525년 결혼식은 세기의 이벤트였어. 터도라는 전체 지방보다 비싼 보라색 실크를 입었어. 그녀는 하가 소피아의 괘씸한 죄인으로 들어갔어. 미래 황후로 나왔지. 변신은 너무 완벽해서 그녀의 역사를 모르는 방문 사절들은 그녀가 고대 귀족 출신이라고 가정했어. 아는 사람들은 침묵했어. 터도라는 그녀의 극장 시절부터 궁정에 반해 파일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유스틴이 527년에 죽자 유스티니아누스는 터도라를 공동 통치자로 황제가 됐어. 그냥 황후 배우자가 아니라 아우구스타, 이름만 공동 황제가 아니야. 그녀는 외국 대사들을 독립적으로 접견했어. 자신의 인장으로 칙령을 발행했어. 자신의 예산과 관료 군대를 가진 별도의 궁정을 유지했어. 로마 역사상 어떤 여자도 그런 공식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어. 하지만 사적 터도라는 공적 황후보다 더 충격적이었대. 프로코피우스는 그녀가 결혼에도 불구하고 식욕을 유지했다고 주장해. 궁전은 방문자들이 그녀의 방에 탐지되지 않고 도달할 수 있게 비밀 통로를 포함하도록 개조됐어. 이건 이전 황제들의 건축 특징이 아니야. 건설 기록은 오기무시 7년 이후 터도라의 날개에 특별히 추가됐다고 보여. 혐의받는 연인 명단은 비잔틴 사회의 누구누구처럼 읽혀. 갑자기 승진한 장군들, 부유한 교구를 얻은 주교들, 불가능한 무역 협정을 달성한 외국 대사들 모두 공통점이 하나야. 공식 사업보다 훨씬 오래 지속된 황후와의 사적 접견. 가장 비난받는 기록은 젊은 남자 아리엘 빈디스에 관한 거야. 그는 2년 동안 주 3회 터도라의 방을 방문했다고 해. 그는 유스티니아누스의 조카와 결혼했어. 불륜을 2배로 위험하게 만들지. 그가 끝내려 했을 때 터도라는 그를 반역죄로 고발했어. 그는 수도원으로 도망쳤어. 그녀는 그를 콘스탄티노플로 끌고 오게 했어. 그는 다시 보이지 않았어. 그의 아내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었다고 들었어. 황제와 결혼하면서 불륜을 유지하는 물류는 특별한 계획을 요구했어. 유스티니아누스는 강박적으로 일했어. 종종 밤새. 하지만 자주 여행도 해서 터도라가 그의 부재 중 통치하게 했어. 이 창구들이 기회를 제공했어. 하인들은 사랑이나 공포로 충성스러웠어. 경비들은 그녀의 거였지. 그에게 아니야. 궁전은 공중이 절대 보지 않을 공연을 위한 그녀의 무대가 됐어. 동시대 기록들은 그녀의 사적 방에 대한 계조를 고대 로마 쾌락 정원처럼 묘사해. 특정 활동을 위해 디자인된 수중 좌석이 있는 가열풀, 인간이 맞출 수 없는 자극을 제공하는 인도에서 수입된 기계 장치, 무한으로 이미지를 증폭시키도록 배치된 거울. 이건 소문이 아니야. 고고학 기록은 터도라의 방이었던 곳에 비정상적인 배관과 구조적 지지대를 보여. 역사가들이 고군분투하는 질문은 동의야. 이 만남들 중 얼마나 많은 게 실제 불륜인지, 황후를 거부할 수 없는 남자들의 강제 공연인지, 권력 역학은 어떤 관계도 의심스럽게 만들어.
누구든 터도라에게 아니오라고 할 수 있었을까? 누구든 감히. 공적 얼굴은 완벽하게 유지됐어. 터도라는 매일 교회에 갔어. 때로는 여러 예배에. 그녀는 수녀원 자금을 댔고 종교 예술을 의뢰하고 주교들과 신학을 토론했어. 그녀는 매춘을 강제하는 것으로부터 여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통과시켰어. 비평가들은 그녀의 과거를 고려하면 위선이라고 불렀지. 그녀는 조달과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을 늘렸어. 그녀는 괘씸한 매춘부들을 위한 안전가옥을 만들었어. 모두 그녀의 극장 시절을 하찮게 보이게 할 활동에 전념한 그림자 궁정을 유지했다는 혐의 속에서 모수는 관찰자들을 미치게 만들었어. 수천 명을 학살하라고 명령하는 여자가 어떻게 교회를 지을 수 있지? 매춘부들을 보호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적 용도로 그들을 조달할 수 있지? 괘씸한 죄인이 어떻게 제국 권위로 더 나쁜 죄를 저지를 수 있지? 답은 터도라가 모순을 보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야. 권력은 권력, 섹스는 다른 도구처럼. 그녀를 매춘굴에서 왕좌로 끌어올린 기술이 달성한 후에도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어. 아이로서 그녀의 유일한 화폐였던 몸은 황으로서 여전히 유용했어. 젊음을 정의했던 식욕은 왕관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어. 532년 1월 13일 콘스탄티노플이 불타. 니카 폭동이 5일째 지속되고 있어. 도시 절반이 재야. 상원은 공개적으로 유스티니아누스의 후임자를 논의하고 있어. 궁전에서 신하들은 귀중품을 챙기고 도망칠 준비를 해. 황제 자신은 금과 보석을 들고 방에 서서 헤라클레아로 도망칠 계획을 세워. 제국이 무너지고 있어. 그때 터도라가 들어와. 다음에 일어나는 건 어떤 출처를 믿느냐에 따라 달라. 공식 역사는 그녀가 망명 생활보다 보라색으로 죽는 걸 선호하는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고 해. 프로코피우스의 공적 기록은 동의해. 하지만 그의 비밀 역사는 더 어두운 걸 제안해. 그는 터도라가 적들을 제거하기 위해 전체 위기를 조율했고 네로를 억제되게 보이게 할 대량 살인으로 해결했다고 주장해. 연설 자체는 여러 출처에서 기록됐고 그녀의 마음이 권력을 무섭게 명확하게 이해했음을 드러내. 보라색은 훌륭한 수위야. 그녀가 말했다고 해. 나는 황으로 불리지 않는 나를 절대 보지 않을 거야. 만약 도망치고 싶다면 카이사르, 돈이 있어. 배가 준비됐어. 바다가 열려 있어. 하지만 안전으로 도망친 후에 구원보다 죽음을 선호하지 않을지 고려해. 나는 머물 거야. 왕권은 좋은 수위라는 옛말을 믿어. 유스티니아누스는 머물렀지만 더 중요한 건 그는 터도라에게 대응 통제를 줬어. 이어진 건 협상이나 타협이 아니야. 법 집행으로 위장된 체계적 학살이었지. 폭도들은 터도라가 거위와 공연했던 같은 경기장 히포드롬에 모여 있었어. 3만 명이 엔터테인먼트 공간에 꽉 찼어. 이제 혁명적 집회로 쓰였지. 그들은 이미 이전 황제 아나스타시우스의 조카 히파티우스를 새로운 황제로 즉위시켰어. 그들은 이겼다고 생각했어. 터도라의 해결책은 잔인함에서 우아했어. 그녀는 유니크스들을 금 주머니로 보내 블루스 파버를 매수했어. 히파티우스가 고대의 라이벌 그린스에 의해 지지된다는 걸 상기시키며 군중에서 분열이 나타났어. 그럼 그녀는 모든 출구에 군대를 배치했어. 명백하게 하지 않고 캐주얼하게 질서를 유지하는 듯이 그녀는 그녀의 가장 충성스러운 장군 벨리사리우스와 문두스를 히포드롬으로 보냈어. 간단한 지시와 함께 생존자 없음. 이어진 건 전투가 아니라 도살장이야. 3만 명, 대부분 민간인, 탈출 없는 경기장에 갇혔어. 군인들은 출구에서 시작해 안으로 이동하며 체계적으로 일했어. 살인이 3시간 걸렸어. 비명이 보스포루스 건너편에서 들릴 수 있었어. 하지만 공식 역사들이 강조하지 않는 건 여기야.
터도라는 개인적으로 누가 죽을지 선택했어. 그녀는 목록을 가지고 있었어. 폭동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녀를 반대하거나 과거를 조롱하거나 결혼을 의심한 누구든, 수년 전 그녀의 공연을 비웃었던 상원 의원들, 그녀의 서비스를 이용한 후 경멸로 대했던 상인들, 그녀를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불렀던 사제들. 폭동은 대규모 개인 복수를 위한 커버를 제공했어. 상원의원 아나톨리우스는 한때 거위와 그녀의 공연을 보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그녀가 유스티니아누스와 결혼할 때 그녀를 낳고 공개적으로 불렀어. 그의 전체 가족이 히포드롬에 있었어. 상인 콜리노스는 여전히 여배우일 때 그녀에게 실크를 팔지 않았어. 그녀가 더럽힐 거라고 말하며 그는 경기장 벽을 오르려다 죽었어. 사제 요한은 그녀의 결혼이 신의 눈에 무효라고 설교했어. 그는 며칠 후 시체 아래 깔린 채 발견됐어. 여파는 터도라의 진짜 천재성을 드러냈어. 그녀는 적들을 제거한 게 아니야. 그녀는 새로운 동맹을 만들기 위해 그들의 부를 재분배했어. 죽은 자들로부터 압수된 재산은 새로운 하가 소피아를 포함한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에 자금을 댔어. 학살로 비워진 자리는 그녀의 지지자들로 채워졌어. 그녀가 보호한 괘씸한 매춘부들은 폭동 피해자들로부터 압수된 사업을 받았어. 그녀는 대량 살인을 경제 자극으로 변신시켰어. 동시대 기록들은 다음 날 그녀가 아직 치워지지 않은 시체들 사이를 걸으며 히포드롬을 방문했다고 묘사해. 그녀는 수년 전 그녀의 서비스를 이용했던 남자들의 시체를 식별하며 하인들에게 지시하며 그들이 요청했던 것, 지불했던 것, 그녀를 어떻게 대했는지 상세히 설명했다고 해. 이 사람은 끝날 때 목 졸리는 걸 좋아했어. 그녀가 한 상원 의원의 시체 위에서 말했다고 해. 이제 그는 그 느낌을 알아. 콘스탄티노플에 대한 심리적 영향은 영구적이었어. 인구는 터도라가 권력을 포기하기보다 3만 명을 살해할 거라는 걸 이해했어. 더 무서운 건 그녀가 그걸 즐겼다는 거야. 그들이 동전으로 그녀가 자신을 모욕하는 걸 본 여자가 이제 삶과 죽음을 절대적으로 지휘했어. 변신은 완전하고 무서웠어. 하지만 터도라의 복수는 단순한 살인 너머로 갔어. 그녀는 진보적으로 보이는 새 법을 제정했지만 실제로 그녀의 복수를 섬겼어. 강제 매춘 금지는 그녀가 그 거래를 통제한다는 의미야. 괘씸한 여배우들을 위한 안전 가옥 만들기는 모든 잠재적 라이벌의 위치를 아는 걸 의미했어. 조달에 대한 처벌 증가로 그녀의 과거를 아는 누구든 역행적으로 기소해 제거할 수 있었어. 폭동 후 콘스탄티노플 제거는 유스티니아누스의 비전이 아니라 터도라의 비전을 따랐어. 새 도시는 미래 집회를 방지하도록 디자인됐어. 군대가 통제할 수 있는 넓은 대로. 군중을 가두지 않기 위한 다중 출구가 있는 공공 공간. 가장 중요한 건 황후를 위한 더 정교한 사적 숙소가 있는 새 궁전 복합. 스캔들러스한 건축가들을 개조한 거지. 작업자들은 새 건축에 청취 포스트를 포함했어. 위 방해 소리를 전달하는 빈 기둥, 장식처럼 보이는 청취용 격자, 대화가 스며들 수 있는 바닥 틈. 재건된 콘스탄티노플은 감시를 위해 디자인된 도시였어. 터도라가 거미줄 중앙에 있으면서 니카 폭동은 터도라를 강력한 황후에서 손댈 수 없는 독재자로 변신시켰어. 생존한 상원 의원들은 그녀가 동료들의 죽음을 조율했다는 걸 알았어. 상인들은 그들의 부가 그녀의 쾌락에 존재한다는 걸 이해했어. 교회는 그들의 도덕적 권위가 그녀의 의지에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인식했어. 콘스탄티노플은 과거 동전을 구걸했던 전 매춘부가 이제 주저없이 그들의 목숨을 앗아갈 거라는 걸 배웠어. 터도라의 진짜 권력은 공식 채널을 통해 흐르지 않았어. 유스티니아누스가
법과 관료를 통해 제국을 통치하는 동안 그녀는 궁전 침실에서 수도원 방까지, 야만인 캠프에서 페르시아 궁전까지 뻗친 그림자 네트워크를 통해 통제했어. 콘스탄티노플의 매춘굴에서 남자들의 욕망을 읽는 법을 배운 여자가 이제 그 지식을 현대 첩보기관이 부러워할 정보기관을 구축하는 데 사용했어. 네트워크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여자들로 시작됐어. 상원의원 침실을 청소하고 모든 걸 듣는 하인들, 정부 관료들을 서비스하고 열정 속에서 말한 모든 단어를 기억하는 매춘부들, 터도라가 거리에서 구한 전 여배우들, 이제 관찰하고 보고할 수 있는 가정에 배치된. 각 여자는 터돌에게 개인적으로 빚졌어. 그들의 충성은 제국이 아니라 그녀를 타락에서 끌어올린 황후에게야. 유니크스들은 또 다른 층을 형성했어. 거세된 남자들은 비잔틴 사회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했어. 그들을 유혹할 수 없으니까 여자들에게 신뢰받지만 완전한 남자가 아니라고 남자들에게 무시받아. 터도라는 그들을 체계적으로 키웠어. 그녀의 수석 유니크 나르스는 군대를 지휘했어. 스콜라스티쿠스는 궁전 지갑을 통제했어. 그녀의 네트워크에서 각 유니크는 수십 명의 정보원을 관리했어. 발견돼도 완전히 노출되지 않는 셀을 만들었지. 모은 정보는 강렬하게 개인적이야. 상원의원 스트라테기오스는 아주 어린 소녀를 선호했어. 터도라는 그 정보를 사용해 그에게 신중히 선택된 옵션을 공급했어. 그 옵션들은 모든 선호와 베개 고백을 보고했지. 주교 세이스에게는 시리아 와인이 약점이었어. 그게 그의 혀를 풀어 교회 정치에 대해 말하게 했지. 장군 부제스는 잠에서 말했어. 터도라가 그의 침대에 배치한 궁정 여자에게 군사 계획을 드러냈지. 터도라가 유지했던 강제 자료는 관료적 정밀함으로 카탈로그화됐어. 궁전에 숨겨진 방들은 콘스탄티노플의 누구든 파괴할 수 있는 문서로 가득 차 있었어. 불륜을 증명하는 편지, 횡령을 보여주는 재무기록, 공중을 공포에 떨게 할 선회에 대한 증언. 터도라는 이 정보를 항상 즉시 사용하지 않았어. 때로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며 수년 동안 보유했어. 538년에 그녀의 신학적 위치를 반대했던 상원의원 마르쿠스는 이를 배웠어. 다음 날 그의 아내는 특정 매춘굴 방문에 상세 계정을 담은 익명 패키지를 받았어. 날짜, 시간, 지불, 상상할 수 없는 구체적 요청을 포함해서. 마르쿠스는 반대를 철회하고 상원에서 터도라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됐어. 네트워크는 콘스탄티노플 너머로 뻗쳤어. 터도라는 알려진 세계의 여왕, 공주, 귀족 여자들과 서신을 유지했어. 이건 그냥 외교적 인사말이 아니야. 일부가 수도원 아카이브에 남아있는 편지들은 군대 이동, 계승 계획, 경제 약점에 대한 암호화된 정보를 담고 있어. 야만인 여왕 아말라 순타는 고트 귀족과의 문제에 대해 동정적인 친구에게 쓰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실제로 유스티니아누스가 이탈리아 침공을 정당화할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지. 페르시아 대사 자마스프는 불만 비잔틴 장군들과 비밀 조약을 협상하려 할 때 네트워크의 범위를 발견했어. 회의 후 몇 시간 안에 터도라는 모든 세부 사항을 알았어. 그녀는 음모를 즉시 노출하지 않았어. 대신 발전하게 놔두고 모든 공모자 이름을 모았어. 그러고 공공연회에서 그녀는 공모자들만 알 수 있는 세부 사항을 캐주얼하게 언급했어. 그들의 얼굴이 변하는 걸 보며 그들이 이미 죽었다는 걸 깨닫게 했지. 장군들은 그날 밤 체포됐어. 자마스프는 메시지와 함께 페르시아로 보내졌어. 터도라는 모든 걸 안다고. 수도원들은 예상치 못한 정보 출처를 제공했어. 터도라는 제국 전역에 종교 커뮤니티를 자금 지원했어. 특히 모노피시트 교리를 따르는
그녀의 보호에 감사한 수도사와 수녀들은 지역 총독, 군 지휘관, 경쟁 종교 파벌에 대해 보고했어. 시리아의 수도원은 아랍 부족 이동에 대해 그녀에게 알릴 수 있었어. 이집트의 수녀원은 곡물 수확과 세금 수집에 대해 보고할 거야. 거룩한 남녀가 첩자가 됐어. 그걸 깨닫지 못한 채 성적 정보가 가장 가치 있었어. 터도라는 콘스탄티노플에서 누가 누구와 잤는지 정확히 알았어. 그녀는 어떤 아내가 불충실한지, 어떤 남편이 소년을 선호하는지, 어떤 주교가 매일 밤 서원을 깨는지 알았어. 이건 도덕주의가 아니야. 실용적 권력이야. 그녀가 결혼을 파기할 수 있다면 상원의원은 그녀를 반대할 수 없어. 그녀가 선호를 그의 군대에 노출할 수 있다면 장군은 반란을 일으킬 수 없어. 조달 네트워크는 특별히 세련됐어. 터도라가 누군가를 제거하거나 타협시킬 필요가 있을 때 그녀는 정확히 올바른 유혹을 제공할 수 있었어. 그녀의 이익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엄격한 판사는 갑자기 그의 타입에 접근당해. 키 크고 금발, 악센트 있는 그리스어를 말하는 여자는 그녀를 위해 특별히 훈련됐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었어. 한 달 안에 판사는 새로운 정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결정을 뒤집었어. 그녀가 황후에게 모든 말을 보고한다는 걸 모른 채 아이들은 또 다른 정보층을 형성했어. 터도라는 그녀의 지지자들이 운영하는 콘스탄티노플 전역에 고아원을 설립했어. 아이들은 교육받고 훈련받고 유용한 가정에 배치됐어. 소녀는 상원의원의 비서가 돼 그의 모든 서신을 읽을 수 있었어. 소녀는 부인의 하녀가 돼 그녀의 불륜을 관찰할 수 있었어. 그들은 모두 거리에서 구해준 사람을 기억했어. 건축 정보는 기발했어. 니카 폭동 후 재건 동안 터도라의 건축가들은 새 건축에 청취 포스트를 포함했어. 위방의 소리를 전달하는 빈 기둥. 장식처럼 보이지만 관찰을 허용하는 격자. 대화가 스며들 수 있는 바닥 틈. 재건 콘스탄티노플은 감시를 위해 디자인된 도시야. 터도라가 중앙에 있으면서 외국 통치자들은 터도라의 범위를 두려워하는 법을 배웠어. 반달왕 겔리메르는 그녀가 그의 아내와 수년 동안 서신을 주고받았다는 걸 발견했어. 협상 중에 그녀가 그들의 결혼에 대한 친밀한 세부 사항을 드러냈을 때 프랑크 왕 터데르트는 자신의 장군들보다 먼저 이탈리아 침공 계획을 그녀가 알았다는 걸 알았어. 고트 왕 토틸라는 그녀의 편지를 받았어. 그의 지지자들에 대한 정보가 그의 내측에서만 올 수 있었어. 금융 네트워크는 똑같이 복잡했어. 터도라는 제국 전역에 비밀 계좌를 유지했어. 다양한 계획으로 자금 지원됐어. 적들로부터 압수된 재산, 그녀가 보호한 사업의 퍼센트, 그녀의 우정을 적대보다 선호하는 외국 통치자들의 곡물, 돈은 그녀의 정보 네트워크, 건축 프로젝트, 그리고 그녀의 사적 엔터테인먼트를 자금 지원했다고 해. 전 여배우 크리스 아말로, 이제 상원의원과 결혼한 터도라의 가장 민감한 작전을 관리했어. 그녀는 전략적 위치에 여자들을 배치하는 걸 조율했어. 황후의 사적 용도를 위한 특정 유형의 엔터테인먼트 조달을 관리했어. 필요할 때 문제를 영구적으로 제거했어. 궁전 근처 그녀의 집은 사람들이 들어가지만 항상 나오는 건 아니라는 곳으로 알려졌어. 의학 정보는 특별히 가치 있었어. 터도라의 의사들은 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야. 보고했어. 그녀는 어떤 관료가 죽어가는지, 어떤 장군이 실명하는지, 어떤 상원의원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앓는지 알았어. 그녀는 건강 정보에 기반해 계승 위기, 군사 실패, 정치 기회를 예측할 수 있었어. 아무도 그녀가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른 채. 터도라의 궁전 날개에 대한 건축 개조는 니카 폭동 직후 시작됐어. 공식적으로는 화재 피해 복구야.
실제로는 전문 인프라를 요구하는 식욕의 물리적 표현이었지. 건축가들은 시리아와 이집트에서 데려왔어. 그리스어를 못하고 콘스탄티노플 시장에서 험담할 수 없는 남자들. 건설이 끝나자 그들은 생존 기간이 몇 달로 측정되는 국경 요새로 재배치됐어. 그녀의 죽음 후에 숨겨진 수도원 아카이브에서 부분적으로 회복된 계획은 유럽 건축의 1000년 후에 나타날 혁신을 보여. 다른 방에서 특정 온도를 유지하는 하이퍼코스트 난방 시스템, 플랫폼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유압 기계, 소리를 증폭하거나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음향 공학. 이건 표준 궁전 개선이 아니야. 주요 방, 하인들이 사적으로 보라색 방이라고 불렀던 은 60피트 길이와 40피트 너비야. 천장은 도명으로, 무한 반사를 만드는 광택은 거울로 덮여. 바닥은 겨울에도 옷을 불편하게 만드는 온도를 유지하는 따뜻한 물 채널 아래 가열 대리석이야. 벽에는 특정 장식 요소를 누르면 열리는 숨겨진 칸이 있어. 하인들이 사용 후 꺼내 청소할 도구를 드러내. 풀복합은 표준 로마 목욕 건축을 무시해. 7 연결된 풀, 각자 다른 온도로 유지되고 특정 위치에서 몸을 지지하는 수중 좌석이 새겨져. 가장 깊은 풀은 인공 흐름을 만드는 기계가 있었어. 이 풀들을 유지하는 하인들은 말할 수 없도록 선택됐어. 자연적으로 벙거리거나 수술적으로 침묵시킨. 사적 극장은 아마 가장 드러내는 거야.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쿠션 플랫폼이 중앙 공연 공간 주위 원형으로 배치됐어. 숨겨진 통로로 공연자들이 여러 방향에서 들어올 수 있었어. 수백 개의 기름 램프를 사용한 조명 시스템은 특정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조정할 수 있었어. 바닥 기계는 아래에서 침대를 올릴 수 있었어. 이건 전통 극장을 보는 게 아니야. 서비스를 생존한 하인들의 동시대 기록들은 믿기 어려운 장면을 묘사해. 터도라는 콘스탄티노플의 엘리트가 공개적으로 수행하면 죽음일 활동에 참여하는 모임을 주최했어. 상원의원 아내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식욕을 발견하는. 장군들이 군사 평판을 파괴할 시나리오에 참여하는. 주교들이 모든 서원을 깨면서 성경을 인용하는. 이 모임들을 위한 조달은 자체 인프라를 요구했어. 양성의 젊은이들은 질문하지 않는 상인들로부터 구입됐어. 다른 이들은 터도라가 일했던 극장과 매춘굴에서 모집됐어. 일부는 그녀의 고아원 아이들로 특정 특성을 위해 선택되고 특정 목적으로 훈련됐어. 훈련 자체는 궁전 하인 학교로 위장된 별도 시설에서 일어났어. 커리큘럼은 춤, 마사지, 여러 언어 대화, 그리고 생존 문서에 완전히 묘사되지 않은 전문 육체 기술을 포함했어. 이 학교 졸업생들은 작은 문신, 보라색 비둘기로 표시됐어.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식별시켜. 터도라의 죽음 후에 아모로슨 궁정의사 아투스는 정상 궁전 활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상을 치료했다고 묘사해. 극단적 삽입을 암시하는 찢어진 조직, 특정 장치가 나타내는 패턴의 타박상, 정상 인간 해부가 도움없이 유지할 수 없는 연장된 위치로부터의 손상. 그는 이 부상들을 조용히 치료했어. 질문하면 사라진다는 걸 알았으니까. 터도라의 활동을 위한 공급 체인은 제국을 가로질렀어. 알렉산드리아 상인들은 인내와 감각을 향상시키는 물질을 제공했어. 인도 상인들은 특정 목적을 섬기는 상아와 옥으로 새겨진 장치를 가져왔어. 페르시아 공급자들은 로마 의학이 이해하지 못하는 속성의 오일과 연고를 제공했어. 이 취득 예산은 궁전 유지 비용에 숨겨졌어. 유스티니아누스의 지식은 위대한 미스터리로 남아. 그는 터도라의 식욕에 대해 알았을까? 참여했나? 아니면 기독교 결혼의 허구를 유지하기 위해 증거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나? 밤에 신학 논문을 쓰는 황제가 그의 아내가 인접방에서 오르기를 지휘한다고 가정하면 심리적 퍼즐이 풀리지 않을 수 있어.
일부 증거는 공모를 시사해. 유스티니아누스는 터도라의 죽음 후 후계자가 필요함에도 재혼하지 않았어. 그는 그녀의 방을 그녀가 떠난 그대로 보존했어.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금지했지. 그는 타협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문서를 파괴했어. 그는 그녀의 죽음 후에도 그녀의 지지자들을 승진시켰어. 진짜 사랑이나 그들이 드러낼 수 있는 공포를 시사해. 저녁 파티들은 참석하고 생존한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적이었어. 터도라는 20에서 30명의 신중히 선택된 손님을 주최했어. 식사는 전통 로마 코스로 정상적으로 시작됐어. 하지만 와인이 흐르면서 억제를 낮추고 감각을 향상시키는 허브가 섞인 저녁이 변신했어. 옷은 선택적, 그럼 권장되지 않음, 그럼 금지. 공연이 시작됐어. 전통춤으로 시작해서 점차 다른 게 됐지. 상원의원 프리스쿠스는 나중에 발견된 사적 편지에서 그런 저녁 하나를 묘사했어. 황후는 장군이 전투를 조율하듯 쾌락을 조율했어. 모든 사람이 역할을 알았어. 모든 감각은 계획됐어. 모든 조합은 의도적이었어. 나는 상원에서 매일 보는 사람들과 이름을 지을 수 없는 행위에 참여했어. 우리는 이제 공유된 수치로 묶여 있어. 상호 침묵을 보장하지. 터도라가 발명한 게임들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 너머로 갔어. 그녀는 권력, 굴욕, 해방을 결합한 정교한 시나리오를 만들었어. 그녀의 반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는 자신이 선고한 누군가에게 완전한 복종 위치에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어. 통제를 자랑하는 장군은 그의 자아 이미지를 산산조각 낼 경험에 제약받고 노출됐어. 육체에 반대 설교하는 주교는 모든 설교와 모순되는 식욕을 발견할 거야. 심리적 조작은 마스터풀이었어. 터도라는 육체적 쾌락은 일시적지만 심리적 변신은 영구적이라는 걸 이해했어. 그녀는 몸을 원한 게 아니야. 그녀는 콘스탄티노플 엘리트가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었어. 전 매춘부에게 복종을 경험한 상원의원은 자연적 계층을 다시 믿을 수 없어. 20살 소년에게 해방을 구걸한 장군은 같은 권위로 다시 지휘할 수 없어. 매일 새벽에 터도라는 하가 소피아에서 신성한 예배에 참석했어. 그녀는 수천 명의 예배자들에게 보이는 황실 갤러리에 섰어. 기독교 경건의 완벽한 이미지야. 그녀의 보라색 로브는 목에서 바닥까지 그녀를 가렸어. 머리는 베일로 덮였어. 손은 지방가치보다 비싼 보석 복음서를 들었어. 그녀는 모노피시트 기독교의 수호자, 박해받는 수도사들의 보호자, 교회 건축자야. 그녀는 또한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속삭임에 따르면 궁전에서 이교 오르기를 억제되게 보이게 할 활동을 지휘하고 있었어. 모수는 개인적 위선이 아니야. 도덕 자체의 해석을 통제하기 위해 종교적 권위를 체계적으로 착취한 거야. 그녀가 거룩한 걸 정의할 수 있다면 허용되는 걸 정의할 수 있었어. 한때 거위와 공연했던 여자가 이제 어떤 주교가 임명을 받는지 결정했어. 정통 교리에 반대하는 모노피시트 기독교에 대한 그녀의 지지는 신학적 확신이 아니야. 전략적 위치 지정이었지. 마나포시트들은 박해받고 주변화됐고 강력한 보호를 절박하게 필요로 했어. 그 보호에 대한 대가로 그들은 절대적 충성을 제공했어. 그녀의 사적 활동을 의심할 터돌에게 생존을 빚진 수도사와 주교들은 그럴 여유가 없었어. 시리아의 성 시몬 수도원은 터도라의 대규모 기부로 지진 후 완전히 재건할 수 있었어. 정통 박해에서 도망친 남자 세이스라는 에보트는 경배에 가까운 감사 편지를 썼어. 그는 그녀를 새로운 마리아, 신의 선택된 그릇, 성인들보다 거룩하다고 불렀어. 그는 또한 그녀에게 특별 신학 훈련을 위해 콘스탄티노플로 보내진 젊은 초보자들을 공급했어. 다시 보이지 않았지.
알렉산드리아의 성 카테리나 수녀원은 터도라의 관대함의 또 다른 수혜자야. 에비스 마리아는 종교를 찾기 전에 콘스탄티노플의 매춘부였어. 그녀는 후원자가 누구인지, 무엇이 기대되는지 정확히 이해했어. 터도라가 거룩한 일을 위한 순수한 그릇을 요청할 때 마리아는 가장 아름다운 젊은 수녀들을 보낼 줄 알았어.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수녀원에 들어온 소녀들, 신의 봉사가 특이한 형태를 취한다는 걸 발견하게 될. 콘스탄티노플의 주교 안테무스는 그의 위치를 전적으로 터도라에게 빚졌어. 그녀는 그의 의심스러운 신학과 더 의심스러운 개인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를 무명에서 끌어올렸어. 대가로 그는 그녀의 활동에 종교적 커버를 제공했어. 상원 의원들이 궁전 도덕을 의심할 때 안테무스는 거짓 증언의 위험에 대해 설교할 거야. 황후의 식욕에 대한 소문이 퍼질 때 그는 험담을 치명적 죄로 비난할 거야. 그는 설교대를 터도라의 홍보부서로 변신시켰어. 터도라가 참여한 신학 토론은 다른 종류의 공연이었어. 그녀는 그리스도의 본성, 성경 해석, 구원의 요구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교들을 소환했어. 이 토론들은 터도라가 교부서적의 백과사전적 지식을 보여주며 몇 시간 지속됐어. 그러고 그녀의 종교적 자격을 확립한 후 그녀는 모든 종교 텍스트가 비난하는 활동이 일어나는 방으로 물러났어. 순례 산업은 터도라의 목적을 위한 또 다른 도구가 됐어. 그녀는 성지로 여행하는 순례자들을 위한 호스텔을 자금 지원했어. 그녀의 지지자들이 운영하는 이 호스텔들은 여러 기능을 했어. 제국 전역의 종교 운동에 대한 정보를 모았어. 그녀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위한 잠재적 신병을 식별했어. 때로는 특별히 매력적이거나 유용한 순례자들이 종교적 헌신과 아무 관련 없는 황후와의 접견을 위해 콘스탄티노플로 방향이 바뀌었어. 성유물 거래는 더 어두운 활동을 위한 커버를 제공했어. 터도라는 성인뼈, 진짜 십자가 조각, 다른 성스러운 물건의 열정적 수집가로 알려졌어. 이 유물을 공급하는 상인들은 종종 다른 화물을 가져왔어. 합법적 종교 유물 사이에 숨겨진 인도 장치, 페르시아 물질, 기독교 이전 천년의 관행을 묘사하는 이집트 원고, 그녀의 자선 활동, 공식 역사에 광범위하게 문서화된 은그림자 목적을 가졌어. 그녀가 괘씸한 매춘부들을 위해 설립한 병원은 그냥 자비가 아니야. 모집센터였어. 갈 곳 없는 여자들이 음식, 피난처, 보호를 받았어. 대가로 일부는 특별 봉사로 선택됐어. 그들은 거부할 수 없었어. 거리로 나가면 죽음이야. 궁전은 생존을 의미했어. 생존이 그들이 왜 괘씸하려 했는지 상기시키는 시나리오에 참여를 요구하더라도 고아원들은 비슷한 패턴을 따랐어. 굶주림에서 구한 아이들은 교육받고 훈련받고 평가됐어. 대부분은 합법적 교육을 받고 정상 가정에 배치됐어. 하지만 일부 특정 미모나 재능을 가진 이들은 다른 미래로 향했어. 그들이 기대되는 걸 이해할 때쯤 궁전 지원에 너무 의존해서 거부할 수 없었어. 고백은 정보 수집이 됐어. 터도라의 개인 고해 신부, 그녀의 영향으로 위치를 얻은 사제 요한은 콘스탄티노플 엘리트의 비밀을 들었어. 고백의 신성함은 황후의 이익이 관련될 때 아무 의미 없었어. 불륜을 고백하는 상원 의원들은 아내가 익명 편지를 받는 걸 발견할 거야. 횡령을 인정하는 장군들은 갑작스러운 감사에 직면할 거야. 고해실은 궁전의 청취 포스트가 됐어. 터도라가 의뢰한 종교 예술은 이니시에이트에게만 보이는 숨겨진 의미를 담았어. 오늘날 여전히 보이는 하가 소피아의 그녀의 모자이크는 그녀가 성찬을 상징하는 성배를 들고 있어. 공식적으로는 성찬식이야. 하지만 성배의 보석들은 미스터리 종교에서 사용된 천문 구성에 대응하는 패턴으로 배치됐어. 그녀 로브의 주름은
기독교 이전의 상징을 담아 그녀는 기독교 예술에 이교 이미지를 삽입했어. 눈에 띄게 숨기며 그녀의 세련됨으로 현대 학자들이 칭찬하는 신학 저술들은 올바른 지식으로 읽을 때 암호 메시지를 담아 신성 본성의 통합에 대한 구절들은 특정 구성으로 육체를 통합하는 지시로도 읽힐 수 있었어. 영적 엑스타시 논의는 기도와 아무 관련 없는 기술을 묘사했어. 그녀는 금지된 지식을 거룩한 말에 숨겨 종교 텍스트를 썼어. 그녀가 설립한 축제일들은 그녀의 진짜 목적을 이해할 때만 의미 있는 패턴을 따랐어. 그녀는 어둠이 활동을 위한 커버를 제공할 때 밤 철야를 요구하는 축제를 만들었어. 특정 시기 제한을 요구하는 금식은 우연히 육체적 민감성을 향상시켰어. 그녀는 편리한 시간에 특정 유형의 사람들을 콘스탄티노플로 데려오는 종교 축제를 예약했어. 터도라의 사적 세계에 들어간 모든 사람이 살아서 나오는 건 아니야. 매춘굴에서 왕좌로 오른 황후는 일부 비밀은 강제나 뇌물로 신뢰하기 너무 위험하다는 걸 이해했어. 일부 사람들은 완전히 사라져야 했어. 그녀가 사용한 방법들은 비잔틴 세련됨과 매춘굴 실용성을 결합해 흔적, 순교자, 질문 없이 사라지게 하는 제거 시스템을 만들었어. 트랄레스의 건축가 안테무스는 하가소피아의 혁명적 도미상을 디자인했어. 그는 궁전의 특별 속성을 가진 방을 만들었어. 공기가 천천히 다른 가스로 대체될 수 있는 방, 강한 수영자조차 지치게 할 숨겨진 흐름이 있는 풀, 아래로 이어지는 샤프트로 열릴 수 있는 바닥 기계. 그는 쾌락방처럼 보이는 처형실을 지었어. 죽음이 엑스타시 중에 도착할 수 있는. 상원의원 포디우스는 그녀의 지속 활동 증거로 터도라를 협박하려 할 때 이를 발견했어. 그는 하인에게서 얻은 문서를 어떻게든 획득했어. 상세 모임과 참가자. 그는 상호 이익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사적 접견을 요청하는 실수를 했어. 터도라는 즉시 동의했어. 회의는 실크 쿠션과 시리아 와인이 아름답게 장식된 그녀의 접견실 중 하나에서 열렸어. 포디우스는 증거를 제시했어. 곧 매우 부유해질 거라 확신하며. 터도라는 차분히 듣고 심지어 재미있어 보였어. 그녀는 와인을 제안했어. 그는 받아들였어. 그녀는 더 편안한 환경에서 조건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어. 그는 그녀를 따라 안쪽 방으로 갔어. 이미 요구를 계산하며 와인은 인도 식물에서 추출된 마비제였어. 느리게 작용하지만 돌이킬 수 없어. 포디아스가 협상할 때 그의 사지가 저려오기 시작했어.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을 때쯤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어. 터도라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계속 말했어. 그가 점차 모든 운동 기능을 잃는 동안 지불 일정을 논의하며 그가 눈만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녀는 그의 상황을 설명했어. 그는 긴급 사업으로 콘스탄티노플을 떠난 것으로 나열될 거야. 그의 가족은 궁전 서기관이 위조한 그의 필체 편지를 받을 거야. 연장된 부재를 설명하는. 한편 그는 궁전의 특별 날개에 남아 마비됐지만 의식은 있어. 말할 수 없는 하인들이 생명을 유지하며 창문을 통해 삶이 그 없이 계속되는 걸 지켜봐. 그는 자연적 원인처럼 보이는 죽음 전에 그 상태로 3년 더 살았어. 여배우 마케도니아는 극장 시절 터도라의 라이벌이었어. 같은 부유 후원자들을 경쟁하며 그녀는 옛 경쟁이 잊혔다고 생각하며 수년 후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하는 오류를 범했어. 그녀는 따뜻하게 환영받고 옛 시절을 회상하기 위한 사적 저녁에 초대됐어. 그녀는 그 저녁을 변신한 채 떠났어. 터도라는 즉시 보이지 않지만 깊이 경험을 바꾸는 계조를 수행할 수 있는 외과 의사들을 가졌어. 마케도니아는 다음 주에 그녀가 어떤 종류의 육체적 쾌락도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다는 걸 발견했어. 신경 경로가 그녀를 기능적으로 남기지만 감각 없게 정확히 절단됐어.
그녀는 접촉, 맛, 성적 감각을 느낄 수 없이 남은 20년을 살았어. 몸으로 살았던 사람에게 특별히 잔인한 운명이야. 주교 콘스탄티누스는 그녀의 신학적 위치를 너무 강렬하게 반대했어. 그가 사적 서신이라고 생각한 곳에서 그녀를 이단자라고 부르며 그는 신학 토론을 위해 궁전에 초대됐어. 토론 중에 간식을 제안받았어. 다음 아침 그는 그의 목소리가 파괴된 걸 깨달았어. 없어진 게 아니라 그의 설교를 코미디처럼 들리게 하는 높고 우스꽝스러운 끽끽 소리로 변한. 의사들은 원인을 찾을 수 없었어. 그는 청중이 웃지 않고 설교할 수 없이 남은 세월을 보냈어. 상인 사바티우스는 양심이나 탐욕을 발달시키기 전에 수년 동안 궁전에 젊은 노예를 공급했어. 그는 지불이 극적으로 증가하지 않으면 거래를 드러내겠다고 위협했어. 그는 새 배열을 논의하기 위한 초대를 받았어. 그는 궁전에 도착했지만 절대 떠나지 않았어. 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 그의 가족은 갑작스러운 사업으로 인도로 항해했다고 들었어. 그의 부는 중개인들을 통해 점차 그들에게 이전됐어. 그들을 편안하고 조용하게 유지하며. 제거 방법은 항상 육체적은 아니야. 터도라는 몸을 그대로 두고 마음을 파괴하는 기술을 완성했어. 그녀의 정책을 너무 자주 반대했던 상원의원 유게니우스는 환각을 경험하기 시작했어. 무서운 환각을 의사들이 설명할 수 없는. 그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인들은 그의 음식에 점진적 신경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을 추가하고 있었어. 1년 안에 그는 완전히 미쳤어. 어디서나 악마를 보는. 현실과 악몽을 구분할 수 없어. 터도라의 악에 대한 그의 광란은 광기로 치부됐어. 네트워크 제거는 콘스탄티노플 너머로 뻗쳤어. 너무 많이 발견한 총독들은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었어. 명령을 의심한 장군들은 사고를 당했어. 봐서는 안 될 걸 본 외국 대사들은 여행 중 사라졌어. 각 죽음은 자연적, 우연적 또는 적어도 궁전과 연결되지 않은 듯 보였어. 터도라는 어떤 병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의사들, 어떤 사고도 배열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 누구든 도달할 수 있는 암살자들을 가졌어. 여성 피해자들은 종종 전문 운명에 직면했어. 터도라는 그녀의 과거를 상기시키거나 현재를 위협하는 여자들을 파괴하는데 특별한 쾌락을 취하는 듯했어. 터도라가 한때 했던 거위 루틴을 공연한 젊은 여배우는 몇 달 후 살아있지만 개조된 채 발견됐어. 그녀의 몸은 수술적으로 변형됐어. 뭐든 공연하는 걸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녀는 터도라의 전 명성을 거래하려는 다른 이들에게 경고가 됐어. 귀족 여자 율리아는 궁정 행사에서 터도라의 낮은 출신을 조롱했어. 곰과 거위에 대한 농담을 하며. 그녀는 사적 화해를 위한 초대를 받았어. 그녀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변한 채 그 만남을 떠났어. 그녀는 사치품에 대한 폭력적 육체 반응을 경험하도록 조건 지어줬어. 명확하지 않은 방법으로. 피부에 닿는 실크는 타는 감각을 일으켰어. 금보석은 메스꺼움을 만들었어. 고급 음식은 썩은 맛이 났어. 그녀는 일정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 빈곤으로 남은 세월을 보냈어. 이 제거들의 기록 보관은 세심하지만 암호화됐어. 궁전 아카이브에 숨겨진 문서들은 일상 행정 기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모든 실종을 추적했어. 이름은 숫자로 대체됐어. 방법들은 의학적 용어로 묘사됐지만 다른 의미를 가졌어. 캐주얼 독자는 건강 기록을 볼 거야. 코드를 아는 사람은 세련된 살인의 카탈로그를 볼 거야. 548년은 봄 따뜻함과 터도라가 점차 죽어가는 걸 가져왔어. 아마 난소암일 거야. 의사들이 확신할 수 없지만 2년 동안 자랐어. 그녀는 황변 피부를 가리기 위해 메이크업,
체중 감소를 숨기기 위해 패딩, 공적 출연을 유지하기 위해 순수한 의지를 사용해 마스터풀하게 숨겼어. 하지만 3월이 되자 그녀조차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었어. 무대에서 불가능한 행위를 공연했던 황후가 최종 공연을 하고 있었고 그녀는 끝을 알았어. 죽음 준비는 그녀가 삶에서 조율했던 것만큼 정교했어. 문서들은 궁전 화로에서 3일 연속 불탔어. 목격자들은 수십 년 동안 유지했던 강제 파일일 수 있는 종이 수레를 재로 줄어드는 걸 봤어. 특정 하인들은 사라졌어. 먼 지방으로 정은되거나 그냥 완전히 증발하거나 다른 이들은 공모를 통해 침묵을 보장하는 위치로 승진됐어. 그녀는 특정 사람들을 최종 접견으로 소환했어. 일부는 울며 나왔고 다른 이들은 공포에 질려 몇몇은 안도처럼 보였어. 상원 의원 마르쿠스는 그녀의 방을 창백하고 떨며 떠났고 즉시 그의 영지로 출발했으며 콘스탄티노플로 돌아오지 않았어. 주교 매니저는 그녀와 4시간을 보내고 수십 년 늙어 보이는 차에 나왔어. 이 대화들의 세부 사항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효과는 비잔틴 사회에 세대에 걸쳐 파문을 일으켰어. 그녀가 받은 의학 치료는 황실 기준으로도 비범했어.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크, 심지어 인도의 의사들이 참석했어. 그들은 모든 걸 시도했어. 알려진 세계 너머에서 온 허브, 수세기 동안 재발견되지 않을 수술 절차, 의학보다 마법처럼 보이는 치료, 아무것도 효과 없었어. 암은 그녀를 내부에서 소비하듯 퍼졌어. 그녀가 한때 남자들을 소비했던 것처럼. 하지만 죽어가면서도 터도라는 식욕을 유지했어. 적어도 그 연기를. 하인들은 그녀의 상태에서 불가능한 활동을 암시하는 소리를 그녀의 방에서 보고했어. 이게 진짜인지 최종 목적을 위한 연기인지 알려지지 않았어. 아마 그녀는 관찰자들이 그녀가 죽어가면서도 위험하다고 믿게 하고 싶었을 거야. 아마 그녀를 정의했던 식욕이 죽음 자체보다 강했을 수도. 그녀의 최종 개월 동안 유스티니아누스의 행동은 진짜 사랑이나 진짜 공포를 드러냈어. 그는 통치에 요구되지 않는 모든 순간을 그녀의 침대 옆에서 보냈어. 그는 공개적으로 울었어. 황제들이 절대 하지 않는 거야. 그는 뭐든 제안했어. 터도라가 회복하면 신에게 100개의 교회를 지을 거라고 약속하며 그는 심지어 포기하면 그녀를 구할 거라고 제안했어. 그녀는 이걸 비웃었다고 해. 보라색은 우리 둘에게 좋은 수위라고 말하며 모두가 기대했던 임종 고백은 오지 않았어. 사제들은 지속적으로 참석해 최종 회개 기회를 제안했어. 그녀는 표준죄 이상을 고백하지 않았어. 거위, 오르기, 제거, 그녀가 유지했던 부패와 육체 네트워크에 대한 언급 없음. 그녀는 끝까지 완벽하게 기독교를 연기했어. 크리스트와 성모를 부르며 명백한 헌신으로 최종 의식을 받으며 어떤 성인만큼 순수하게 죽었어. 6월 28일 끝이 왔지만 이조차 조율됐어. 그녀는 새벽에 죽기로 선택했어. 그녀가 이 순간을 위해 특별히 위치 지은 창문을 통해 보라색 빛이 들어오며 궁정은 신중한 계층으로 모였어. 유스티니아누스는 그녀의 오른손을 잡았어. 그녀의 동맹들은 철야를 지켰어. 생존한 그녀의 적들은 참석하고 애도하도록 요구됐어. 그녀는 슬픔조차 대본화했어. 여러 출처에서 보고된 마지막 말들은 세부에서 다르지만 나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 또는 보라색은 충분해 였어. 둘 다 그녀답지. 둘 다 아마 진실일 거야. 그녀는 태양이 완전히 뜰 때 눈을 감았어. 보라색 빛이 금빛으로 물러나며 변신 완성. 곰 지키는 사람의 딸이 거위와 공연했던 비잔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자로 죽었어. 장례식은 콘스탄티노플이 본 그 어떤 것도 초월했어.
유스티니아누스는 비용을 아끼지 않았어. 비용이 거의 설명하지 못하지만 행렬은 마일로 뻗쳤어. 도시의 모든 교회종이 3일 연속 울렸어. 시신은 이집트에서 배운 기술로 보존됐고 군대보다 비싼 보라색 로브로 전시됐어. 모인 군중은 어떤 황제 장례식보다 컸어. 일부는 애도하러 왔고 다른 이들은 그녀가 실제로 죽었는지 확인하러. 하지만 장례식도 신중히 통제됐어. 시신은 가까이 검사하지 못하는 거리에서 전시됐어. 시신 운반자들은 그녀의 가장 충성스러운 하인들이었어. 비밀을 지킬 줄 아는 남녀. 매장은 사적이었고 유스티니아누스와 선택된 관료들만 참석했어. 무덤은 열리지 않게 하는 기계로 봉인됐어. 터도라가 무덤에 가져간 건 거기 머물 거야. 즉각적 여파는 그녀의 지속 권력을 드러냈어. 그녀가 준비한 문서들은 일정에 따라 공개됐어. 일부는 동맹들을 평생 유지할 위치로 끌어올렸어. 다른 이들은 그녀의 죽음이 자유를 의미한다고 생각한 적들을 파괴했어. 너무 공개적으로 축하했던 상원 의원은 일주일 안에 죽은 채 발견됐어. 터도라가 완성한 방법으로 독살됐지. 죽어서도 그녀는 죽일 수 있었어. 그녀의 죽음 후 유스티니아누스의 변신은 그녀의 영양 깊이를 시사했어. 그는 후계자 절박한 필요에도 재혼하지 않았어. 그는 그녀의 방을 신전처럼 보존했어. 그게 무엇을 숭배하는지 불분명하지만 그는 그녀가 세운 정책을 계속했어. 고문들이 변화하라고 애원할 때도 그는 재물을 파산시킬 그녀의 기념교회를 지었어. 그는 자신의 죽음까지 17년 동안 그녀를 애도했어. 초기 통치기를 정의했던 에너지를 절대 회복하지 못한 채 증거의 체계적 파괴는 즉시 시작됐어. 너무 많이 아는 하인들은 사라지거나 다양한 사고로 죽었어. 타협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문서들은 아카이브에서 사라졌어. 건물들은 철거되고 재건돼 건축 증거를 제거했어. 거울과 기계가 있는 보라색 방은 봉인됐고 콘크리트로 채워졌고 완전히 위에 지어졌어. 거기서 일어난 건 문자 그대로 묻혔지만 일부 증거는 생존했어. 수도원 벽에 숨겨진 문서, 공식 기록과 맞지 않는 고고학 유물, 하인 세대를 통해 전해진 이야기, 예술과 건축의 암호 메시지. 터돌에 대한 진실은 완전히 지우기 너무 크고 너무 복잡하고 비잔틴 사회와 너무 얽혀 있었어. 그녀는 너무 많은 시스템에 자신을 필수로 만들었어. 그녀의 제거는 콘스탄티노플 자체를 제거할 걸 요구했을 거야. 터도라의 죽음 500년 후 하가 소피아를 개조하는 작업자들이 황실 갤러리 뒤에 봉인된 방을 발견했어. 안에는 그녀의 죽은 밤에 숨겨진 문서들이 있었어. 종이는 제거됐고 교회 관료들이 간단히 연구한 후 총대주교 명령으로 파괴됐어. 하지만 문맹이 아니고 호기심 많은 한 작업자가 파괴 전에 부분을 읽었어. 그의 손자가 수십 년 후 기록한 계정은 악마를 불키게 할 행위 옆에 이름 목록을 묘사했어. 고고학 증거는 오늘날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 이스탄불 아래 발굴은 정기적으로 비잔틴 유물을 드러내. 1993년에 건설 작업자들이 알려진 궁전 계획과 맞지 않는 방복합을 발견했어. 구성은 전문 목적을 시사했어. 비정상적 모양의 풀, 식별되지 않은 장비를 위한 마운팅 포인트가 있는 방, 여러 건물에 연결된 지하 통로. 사이트는 문서화됐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래를 위해 다시 덮였어. 생존 비잔틴 골격의 현대 법의학 분석은 역사가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패턴을 드러내. 궁전 지역에 여러 여성 골격은 연장된 제약과 일치하는 반복 트라우마 징후를 보여. 같은 기간 남성 골격은 정상 해부가 자발적으로 유지하지 않을 연장된 위치를 암시하는 손상을 보이. 이 유물들은 쓰인 기록들이 침묵시키려 했던 이야기를 말해. 예술적 유산은 똑같이 드러내.
터도라 기간의 비잔틴 모자이크는 가까이 검사할 때까지 표준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담아 배경 인물들이 특정 각도에서만 보이는 행위에 참여하는, 특정 위치에서 볼 때 다른 이미지를 형성하는 장식 패턴, 헌신이 아니라 엑스타시를 시사하는 표현의 기독교 성인들, 예술가들은 공개적으로 묘사할 수 없는 걸 암호화하고 있었어. 프로코피우스의 비밀 역사 자체는 절대 답할 수 없는 질문을 제기해. 그가 쓴 절반이라도 진실이라면 터도라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성적 포식자야. 제국 권력을 사용해 건축 개조를 요구하는 식욕을 만족시켰어. 만약 모두 거짓이라면 왜 동시대인이 이를 논쟁하지 않았을까? 왜 유스티니아누스는 사랑하는 아내를 괴물로 그리는 비난을 반박하지 않았을까? 왜 비잔틴 설립은 텍스트의 존재를 도전 없이 받아들였을까? 그 기간의 의학 텍스트들은 프로코피우스의 일부 주장을 지지하는 묘사를 담아 의사들은 궁전 활동에 기인하는 부상을 치료했다고 설명 없이 묘사해. 의학적 목적이 없는 황실 용도로 수입된 물질을 언급해. 그들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건강한 개인에 수행된 육체 개조를 문서화해. 의학 증거는 전문 치료를 요구하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걸 시사해. 재무 기록들은 공식 역사들이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지출을 드러내. 보이는 건물을 생산하지 않는 건설에 지출된 돈. 비범한 가격으로 일반 상품을 공급했다고 하는 상인들에게 지불. 지정되지 않은 임무의 하인들 월급. 터도라의 통치기 경제는 막대한 자원을 요구하는 무언가를 자금 지원한 그림자 예산을 포함해. 종교적 함의는 여전히 논쟁돼. 프로코피우스가 묘사한 삶을 사는 여자가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의 지지를 유지했나? 그들 모두 강제로 타협됐나? 일부는 자발적 참가자였나? 그들은 그녀의 자선 활동이 사적 행위를 능가한다고 봤나? 아니면 모두 다른 누구처럼 그런 세련된 효율로 적들을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을 반대하는 걸 두려워했나? 현대 인구의 유전자 연구는 예상치 못한 통찰을 제공해. 비잔틴 귀족과 연관된 특정 유전자 마커가 공식 계보에 따라 있어서는 안 되는 인구에 나타나. 제안은 터도라의 섹스를 정치로 사용하는 관행이 공식 역사가 인정하지 않는 혈통을 만들었다는 거야. 콘스탄티노플 엘리트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은 것보다 더 친밀하게 연결됐을 수 있어. 나중 비잔틴 문화에 대한 영향은 깊지만 숨겨졌어. 터도라의 죽음 후 발달한 정교한 궁정의식들은 그녀의 관행에 대한 참조로만 의미 있는 요소를 포함해 특정 배열로 신하들의 위치 지정, 이전 전통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보라색 사용, 다른 출처에서 유래하지만 종교처럼 보이는 움직임의 통합. 비잔틴 궁정은 그들이 이해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을 기원의 의식을 수행하고 있었어. 터도라의 영향으로 유스티니아누스가 만든 법전은 진보적으로 보이는 조항을 담았지만 특정 목적을 섬겼어. 매춘부들을 보호하는 법은 터도라에게 성걸의 통제를 줬어. 결혼 합법성에 대한 법은 기술로 라이벌을 제거할 수 있게 했어. 재산 상속에 대한 법은 적들의 무기화될 수 있었어. 서구법의 기초인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거위와 공연했던 여자에 의해 부분적으로 쓰였어. 건축 영향은 콘스탄티노플 너머로 뻗쳤어. 터도라의 통치기 동안 제국 전역에 지어진 교회들은 표준 비잔틴 건축과 맞지 않는 디자인 요소를 담아 종교적 목적이 없는 숨겨진 방,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연결된 통로, 특정 각도에서 그림자가 떨어질 때 음란해지는 장식 요소. 터도라는 세 대륙에 걸쳐 돌에 그녀의 흔적을 남겼어. 보라색 수의의 여자는 성인이라고 선포하는 의식으로 매장됐지만 그녀의 시신을 준비한 하인들은 더 잘 알았어. 그들은 충실한 아내의 피부에 있어서는 안 될 자국을 봤어. 그녀의 방에 숨겨진 물건들이 수십 년 소문을 확인시켜 주었어.
그들은 프로코피우스조차 상상하지 못한 식욕을 드러내는 문서를 발견했어. 하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죽어서도 터도라는 콘스탄티노플에서 가장 위험한 여자로 남아 있었으니까 역사는 500년 동안 터도라를 분류하려 했어. 성인인가 죄인인가, 개혁자인가 타락자인가, 충실한 아내인가 만족할 줄 모르는 포식자인가. 진실은 그녀가 동시에 모두였다는 거야.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정의를 확장한 인간 모순. 그녀는 곰 지키는 사람의 딸에서 황후가 됐어. 매춘부에서 성인이 됐어. 공연자가 제국을 지휘했어. 그녀의 몸을 상품에서 무기에서 왕좌로 변신시킨 여자.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은 충분히 놀라워. 그녀는 비잔틴 사회의 절대 바닥에서 정점으로 올랐어. 그녀의 결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특별히 법을 바꿨어. 그녀는 니카 폭동 동안 유스티니아누스의 왕좌를 구했어. 그녀는 여전히 서구법을 형성하는 법전을 영향 줬어. 그녀는 여전히 서 있는 교회를 지었어. 그녀는 여자들을 보호하면서 그들을 착취했다고 해. 그녀는 관용을 실천하면서 편협을 실천했어. 그녀는 그녀 시대의 가장 강력하고 가장 악명 높은 여자야. 혐의들이 진실이라면 더 어두운 걸 드러내. 체계적 성적 포식을 통치 도구로 사용한 여자. 모든 사회 수준에 닿는 조달과 강제 네트워크를 유지한. 식욕을 수용하기 위해 궁전을 개조한. 위협을 심리학과 생리학의 깊은 이해를 시사하는 방법으로 제거한. 공개적으로 기독교를 수행하면서 사적으로 고대 금지된 걸 실천한. 하지만 가장 불안한 가능성은 모든 게 공연이었다는 거야. 돈 내는 관객을 위해 엑스타시를 위장하는 법을 배운 소녀가 절대 공연을 멈추지 않았다는. 모든 식욕이 효과를 위해 계산됐다는. 모든 스캔들이 전략적이었다는. 그녀가 너무 압도적인 페르소나를 만들어 아무도 아래 진짜 사람을 볼 수 없게 했다는. 비잔틴 무대의 가장 위대한 여배우가 40년 동안 캐릭터를 깨지 않고 역할을 했다는. 현대 이스탄불은 비잔틴 콘스탄티노플의 대부분 위에 지어졌어. 궁전은 사라졌고 그 비밀은 세기 건설 아래 묻혔어.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문서들은 미스터리를 유지하는 데 관심 있는 사람들에 의해 파괴됐어. 목격자들은 15세기 전에 죽었어. 남은 건 조각들, 건축이상, 의학묘사, 재무기록, 그리고 너무 극단적이어서 진실이 될 수 없지만 완전 픽션으로 너무 구체적인 프로코피우스의 혐의야. 터도라는 끝에 이겼어. 그녀가 약속했던 대로 보라색으로 죽었어. 그녀는 여배우가 아니라 황후로 매장됐어. 그녀는 그녀의 라이프 스타일을 비난했을 정교회에서 성인으로 기억돼. 하가 소피아의 그녀의 모자이크는 그녀가 보고 싶어 했던 대로 그녀를 보여. 위엄있고 순수하고 크리스트의 성배를 들고. 거위와 공연했던 곰 지키는 사람의 딸이 궁극적 변신을 달성했어. 하지만 하인들은 알았어. 봉인된 방을 발견한 작업자들은 알았어. 설명할 수 없는 부상을 치료한 의사들은 알았어. 불가능한 방을 지은 건축가들은 알았어. 이름 지을 수 없는 물건을 공급한 상인들은 알았어. 특정 모임에 참석한 상원 의원들은 알았어. 그녀의 보호로 위치를 빚진 주교들은 알았어. 그들 모두 알았어. 그리고 모두 침묵했어. 왜냐하면 터도라는 콘스탄티노플의 침묵이 생존이라는 걸 가르쳤으니까. 그녀의 시신을 덮은 보라색 수인은 대부분의 왕국보다 가치 있었어. 그녀가 한때 무대에서 동전으로 고통을 공연하며 과시했던 타박상과 같은 색, 매춘굴에서 그녀를 식별했던 출생 표지와 같은 색, 그녀가 합법적 일을 시도할 때 그녀의 손가락을 얼룩지게 한 염료와 같은 색. 보라색은 그녀의 타락의 색이었고 그녀는 그걸 그녀의 승리의 색으로 만들었어.
그녀는 보라색을 그냥 입은 게 아니야. 그녀는 그게 됐어. 유스티니아누스는 그녀의 죽음에서 절대 회복되지 않았어. 그는 17년 더 통치했지만 자신의 그림자로. 그는 건축이 그녀를 부활시킬 수 있는 듯 다 교회를 강박적으로 지었어. 그는 그녀의 방을 신전처럼 보존했어. 그가 거의 20년 전에 떠난 누군가를 부르며 죽었어. 그녀가 그에게 뭐였든 그건 대체 불가능했어. 제국은 또 다른 터도라를 보지 못했어. 나중 황후들은 효과적이기엔 너무 순수하거나 권력을 유지하기엔 너무 부패했어. 누구도 그녀의 공적 덕목과 사적 악, 정치 천재와 개인 타락, 기독교 자선과 이교 식욕의 균형을 달성하지 못했어. 그녀는 독특하고 반복 불가능했어. 상황의 수렴으로 역사에서 분류하거나 복제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었어. 최종 회개는 불가능해. 그녀의 쾌락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녀에게 빚져 살았나. 얼마나 많은 혈통이 인정되지 않은 연락을 통해 그녀의 유전자 유산을 지니나. 얼마나 많은 건물이 그녀의 건축 비밀을 담아. 얼마나 많은 법이 그녀의 영향을 반영하나. 얼마나 많은 성인이 그녀의 보호로 성인화됐나. 질문들은 그녀의 보라색 방의 거울처럼 무한히 증배돼. 그녀는 역사의 가장 성공적인 모순으로 남아. 매춘부 성인, 괘씸하지 않은 괘씸한 죄인, 연인 네트워크를 유지한 충실한 아내, 고대 종교를 실천한 기독교 황후, 여자들을 착취하면서 보호한, 궁전을 음란 목적으로 개조한 교회 건축자, 아무것도 없이 모든 걸로 옳은 여자, 그녀가 어떻게 했는지 절대 설명하지 않고, 터도라를 포착하려는 모든 정의 작가들은 그녀의 시신을 준비한 하인들이 배운 걸 발견해. 러시아 인형처럼 층층이 여러 터도라가 있었어. 각자 마지막과 모순되는 또 다른 버전을 담아. 여배우가 매춘부를 담아. 매춘부가 황후를 담아. 황후가 성인을 담아. 성인은 기독교 이전의 무언가, 로마가 상상했던 것보다 오래되고 굶주린 걸 담아. 그녀의 죽은 방을 채운 그 최종 아침의 보라색 빛은 그냥 새벽이 아니야. 그녀가 정복하고 입고 된 색이었어. 그녀는 황실 권력의 상징을 그녀의 이야기와 분리 불가능하게 만들었어. 그녀 후의 모든 황제는 그녀의 기억을 지닌 보라색을 입었어. 보라색을 사용한 모든 의식은 그녀의 유령을 불렀어. 비잔틴 시장에서 거래된 모든 보라색 실크 조각은 그녀의 이름을 속삭였어. 그녀는 살았던 대로 죽었어. 공연하며, 계산하며, 압도하며, 그리고 절대 사과하지 않고. 몸이 화폐라는 걸 발견했던 곰 지키는 사람의 딸이 그걸로 제국을 샀어. 쾌락을 위장하는 법을 배웠던 여배우가 황제에게 진짜 행복을 줬어. 한밤에 30명의 남자를 서비스했던 매춘부가 수백만이 숭배하는 성인으로 변신했어. 역사는 그녀를 유스티니아누스의 아내로 기억할 거야. 그게 그녀의 주요 정체성인 듯. 하지만 터도라는 절대 누구의 주요 무언가가 아니야. 그녀는 자신이었어. 전례 없고 반복 불가능. 그녀의 의지주의에 현실을 구부린 힘. 그녀가 가면서 쓴 규칙으로 아무도 모르는 게임을 이겼어. 문명 자체의 기억을 포함한 판돈으로. 역사에 숨겨진 어둠으로의 이 엿보기가 더 묻힌 진실을 드러내고 싶게 만들었다면 당신이 놓치지 않을 과거의 그림자로의 또 다른 여정을 준비했어. 지금 당신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 역사가 지우려 했던 또 다른 충격적 챕터를 발견해. 그리고 이 탐험이 나만큼 매력적이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역사층을 함께 계속 벗겨보자. 이 잊힌 목소리들은 들릴 자격이 있어. 그리고 말할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